네, 살충제 계란 파동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앞서 햄버거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최근 먹거리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먹거리 포비아, 식품 안전 전반에 대해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불고기 버거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불고기 버거를 먹었다가 집단으로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 8월 25일 초등학생 7명과 인솔교사 1명 등 8명이 전주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사 먹고 복통과 설사, 고열 등 증세를 보이며 장염에 걸렸다고 전주시 보건소에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에 맥도날드는 9월 2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판매를 중지했고 식약처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하여 매장 조리실 등의 위생 환경 점검을 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불고기 버거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7월에는 4살 어린이가 고기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이라고 불리우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HUS에 걸렸다며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 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유사 사례 피해 아동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햄버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초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을 조사했는데요.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다행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 햄버거병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난 7월 5일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먼저 제기한 이유는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나 증거 확보 등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햄버거 위생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려고 하자 맥도날드가 지난달 7일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햄버거 위생 실태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8월 10일 충주지원 민사부가 소비자원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데 아무런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밝히며 이유를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곧 발표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그 발표가 돼서요. 지금 그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그 3배가 넘게 나왔다라는 게 그 발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맥도날드 햄버거 논란뿐만 아니라 저희 그동안 살충제 계란부터 시작해서 질소 과자, 간염 소시지 등 먹거리 논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식품 안전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주요 이유는 생산자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비양심적인 경영 마인드 외에도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허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조사 등을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의 한계와 관련하여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련 기관의 안일한 인식이나 한 박자 늦은 대처 등도 문제입니다. 또한 단속이나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의 미비 또는 솜방망이와 같은 약한 처벌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허둥지둥 대책을 내세우고는 있는데요. 항상 이 대책이 늦거나 또는 임기응변에 그친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살충제 계란의 경우 이미 수차례 전문가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올해 4월에도 소비자단체가 살충제 계란의 실태를 폭로했음에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질소과자의 경우 식약처가 유해성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그 식품 첨가물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유행이었는데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액체 질소가 최종적으로 제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식품 첨가물 공정을 10월에 개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뭐 이제 정부는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겠다라면서 집단소송제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소비자들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네, 소비자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집단소송제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하나의 판결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까지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국정 세부 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경우에는 이미 올해 3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월에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소비자의 참여가 가능한데 문제는 참여 방식과 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인단 모집이나 변호사 선임료, 인지세 등과 같은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 등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